깜빡이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5월 7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요경마 편성 재미가 있습니다. 토요경마보다는 일요경마가 좀 더 좀 짭짤한 배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배팅하기도 일요경마가 더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노림수를 두는 승부경주는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가급적 배당이 나아질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후반부 레이스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공교롭게도 토요경마 추천경주와 똑같네요. 8, 9, 10, 11. 그런데 후반부 4개 경주가 배당 가치가 있어요. 무조건 노려야 되는 강민의 관리마필도 출전하고 있고, 또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팔에 헛바람을 불기 때문에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후반부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4개 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경주입니다. 상당히 어지러운 혼전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팔에 어떤 놈이 인기마로 팔릴지도 현재로서는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난타전 경주입니다. 그래도 이 3번마 참조와 그리고 5번마 클레이 장군 요 두 마리는 인기마로 팔릴 것이 거의 뭐 확실시돼 보이고요. 9번마 티타니아라든가 또 주행심사 때 기록 좋았던 4번마 노블킹이라든가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강민이 고배당으로 계속 째려봤던 관리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오고 있죠. 일단 2번마 하이스타라는 마필이 직전경주 인기 7위 아니었습니까? 인기 7위였는데 강민이 장산재패라는 강축에 붙여가지고 주력 막건으로 하이스타를 때렸어요.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거의 뭐 2착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정타 한 발이 나오질 않는데 그 배당이 22배 정도 됐던 걸로 장미 기억이 나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쨌거나 2번마 하이스타는 계속해서 강민이 실전 변화를 째려봤던 마필, 드디어 실전 변화를 보여준 겁니다. 2번마 하이스타도 관심권으로 강민이는 좀 보고 있고요. 배당마로서는 이 7번마 퍼스티지, 이 마필도 역시 직전경주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대가리로 놓고 갔으면 되는데 너무 욕심을 내는 바람에 또 다른 복병마를 강민이 축마로 놓고 갔다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퍼스티지라는 마필은 그동안 3월 5일 경주에서 또 2월 4일 경주에서 계속 복귀가 잡혀 있었던 마필 아닙니까? 직전에 승부가 걸리니까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한 거예요. 자, 오늘은 초반에 선행을 노려볼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요. 하지만 7번마 퍼스티지도 맘만 먹으면 여기선 선행 승부도 다시 한번 가능하다. 그래서 7번마 퍼스티지, 7번 퍼스티지 봐야 되겠고요. 8번마 컴플리트 하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좀 걸음을 남겼죠. 늦축으로 걸음을 남겼는데 오늘 편성이요, 지금 자칫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번마 컴플리트 하이까지도 관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인기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 강민이 좀 복병권에서 노려보는 마필 2번마 하이스타, 7번마 퍼스티지, 8번 컴플리트 하이, 이 세 마리는 제가 현장까지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 세 마리 중에 좀 더 강하게 노릴 마필이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는데, 어쨌거나 복병권에서는 2번, 7번, 8번 이 세 마리는 관심권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200m 별정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동틀대, 3번마 로드킹, 4번마 에클레어 드림, 7번마 마이티 만보, 또 8번마 업템포,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6번마 동틀대는 데뷔전에서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능력마로 성장할 가능성이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동틀대라는 이 마명이 올드 팬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2002년도, 2003년도죠. 그때 경마 전성기였는데 그때 당시 정말 잘 쪘던 예전에 10조 김정진 조교사 소속의 마필이었죠. 지금 뭐 장시한 조교사도 탔었고 또 김동균 조교사 그리고 또 문세영 기수도 많이 탔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동틀대 능력마. 강민이 참 여러 구라를 해먹었던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동틀대라는 이 마명을 봤을 때 정말 그 친밀감이 갔어요. 이 동틀대는요 주행 심사 때 모래 반응 정말 좋았고요. 데뷔전 그날 4월 15일 날은 하루 종일 선행마가 뺑뺑 잡아 돌았던 날 아니겠습니까?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기 어려웠습니다만은 결승전 전방에서 뭐 폭발하는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1200 늘어난 경주거리 또 됩니다. 이번 동틀대를 인정을 하고 후착을 쳤는데요. 후차권이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이에요. 강민이 좀 실전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말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일단 3번마 로드킹은 직전에 강민이 2.6배 단통 막건 적중을 했고 여유가 많았습니다. 널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깜빡이로 팔리고 4번마 에클레어 드림도 1월 14일 경기에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12.3배 때려 먹었을 때에 늦발하고도 자력 입상을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또 1200이 적정거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3번, 4번 요 두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를 팔려요.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좀 배당으로 관심을 둘 마필이 5번마 골드스탁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안 팔릴 것 같아요. 보여준 액면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마필은 11월 19일 경주 보면은 정말 완전히 그 똥말의 그 전형적인 모습 막 흔들리기도 하고 끝걸음도 없고 농땡기도 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보여준 액면이 없기 때문에 안 팔리죠. 근데 직전 경주 승부 의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다는 점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200m는 고배당이 가능한 복병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또 7번마 마이티 만보가 직전에 결선 전방에서 진로가 좀 막혔죠. 그러면서 3착에 머물렀는데 뭐 사실 진로가 안 막혔다 하더라도 2착을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막판 뚝심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고 직전 경기를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올리는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전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이제는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만 동틀대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3번, 4번이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배당마라서는 5번마 골드스탁과 7번마 마이티 만보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3경주는 강민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장 배당 상황까지 보면서 배팅 강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넌 감동이야, 4번마 킹 메신저, 6번마 섀도우머니, 또 1번마 해누리, 9번마 리드업 뭐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을 텐데요. 2번마 넌 감동이야가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거든요. 그런데 페로비치가 제한장이 올라왔고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당판에 상당한 인기몰이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2번마 넌 감동이야보다 더 빠른 말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지금 외곽의 열풍이랄지 리디업이랄지 또 뭐 여이킹도 빠르고요. 뭐 속보태자도 근본이 선행마 아닙니까? 이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폰이 된 편상에서 과연 2번마 넌 감동이야가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1월 14일 경주에서 강민이 12.3배를 승부로 때려 먹었을 때는 선행이라고 봤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건데, 최근 경주를 봤을 때는 여기서 단독 선행을 장담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줄어든 경주거래가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강민은 뭐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4번마 킹 메신저가요, 직전 경주 강민이 좀 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당연히 현장에서 폭풍이 불었던 마필이죠. 그리고 3차게 머물렀는데 결승 전방에서 이 추입을 하다가 진로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3차게 머물렀는데,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면은 조금 더 좋은 능력을 보일 수 있었다, 그렇게 복귀는 됩니다. 그렇다고 이 킹 메신저가 뭐 자력 취입을 뭐 쌈팍하게 날라올 만한 그런 사이즈는 또 아니잖아요. 1000m는 전개 상황에 변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개 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된 추입 아니겠습니까? 근데 4번, 2번이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이고, 9번마 리드업이라는 마필은 순군전인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역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인데 출전 마필 중에 게이트 일단 속도는 일단 가장 빠르다라고 봅니다. 근데 게이트 외곽이고요. 또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정말 약한 편성 아닙니까? 안말 경주예요. 뭐 오마신에 낙승을 거뒀던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만은 편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9번마 리드업이 대끼리 준 대끼리를 팔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번 3경주는요, 인기 마필들이 다 부러질 수도 있는 경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하겠는데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는데, 일단 1번마 해누리는 직전에 고배당으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요건 어느 정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 거예요. 일단 1번 게이트를 잘 뽑은 거고, 5번마 여이킹이 30전을 뛴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모래 악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그동안 모래 악벽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못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번마 여이킹도 3월 12일 경주처럼만 뛰면 여기서 또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또 7번마 속보태자라는 마필은 12월 17일 날 인기마로 팔렸을 때 완전히 삭제 처리해드렸죠. 그리고 2월 4일 날도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삭제 처리해드렸고, 2월 25일 경주에서도 그때 당시 이게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는데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이거를 대가리로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리 적성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1000m까지만 딱 잘 뜁니다. 그동안 2월달, 2월달, 12월달 뛰었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선 좀 덜 팔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순군전이고요. 하지만 1000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봐줘야 되는 말이에요. 감량 조건 좋고. 이렇게 복병들이 드글드글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요,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져갈 텐데, 일단 고배당 관심 마필은 5번마 여이킹과 7번마 속보태자, 이 두 마리는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 편성입니다. 인기 마필과 복병 마필의 전력 편차가 크지 않은 난타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주는 당일 배당이 좀 짭짤하게, 대끼리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외곽의 11번마 스페로가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 3번마 매니파크, 또 5번마 세라피스, 7번마 큐피드 파크, 또 8번마 천년 호령, 요런 놈들, 또 안쪽에 1번마 왕대장이랄지, 일단은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행 가능성 있는 마필들은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외곽의 11번마 스페로를 주목합니다. 여기서는 뭐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 안정적인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12월 3일 경주에서 그때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을 때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감아 올리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한 거거든요. 2월 11일 경주에서는 상태가 정말 좋지가 못했어요. 순군전이었고 또 공백기도 있었죠. 10조 공백이 있었고 마체중도 19kg가 늘어나면서 정말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이 정말 약하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음이 분명합니다. 직전 경주도
선두권이 좀 경합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써서 자력으로 온 거거든요. 안쪽을 뚫고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 게이트 외곽이지만 오늘은 서둘러서 외곽 선입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11번 스페로는 여기서는 뭐 꺾을 수가 없죠. 1300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 뛴다고 봅니다. 11번 스페로를 인기 1위로 팔려도 이건 꺾을 수가 없는 말이고요. 문제는 3번마 매니파크가 깜빡이로 팔리는 건데 이거는 사실 별 능력이 없거든요. 이게 1월 21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꺾어들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나름 열심히 타고 깨진 거예요. 앞선이 뭉개지지 않으면 자력 투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 5번마 세라피스는 이게 경주거리가 늘어나서 이게 될까요? 2월 18일 경주에서 마지막 끝걸음 탄력을 보이긴 했는데 추임 마필이긴 한데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미 뭐 16절을 뛰었고요. 더 이상 무슨 능력을 끌어내고 그런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죠. 7번마 큐피드 파크 김용근 기수 안장이네요. 이게 지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데뷔 초에는 이게 굉장히 빠른 선행력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쫓아가면서 뭔가 전력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긴 한데 거리 적성은 또 넉넉하지 못한 마필이고 이미 뭐 1300에서 약편성에서 예전에 들어온 적은 있어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은 결정타가 없어요. 이것도 인기마로 가져가기는 좀 애매한 그런 마필 아닙니까? 어쨌거나 11번 스페로를 여기서는 꺾을 수가 없는데 후짝권에서 은근히 배당이 좀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봅니다. 8번마 천년호롱도 안쪽 게이트를 뽑았다면은 이것도 이번부터는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게이트가 외곽이고 1번마 왕대장이라는 마필도 이게 3월 18일 경주에서 요동 발주기에 요동을 하면서 늑발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거세를 했어요. 그 뒤로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고부당 관심 마필입니다. 직전에 개바닥을 쓸긴 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실전 변화를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1번마 왕대장도 여기서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된다. 11번마 스페로 일단 뭐 요거 하나밖에 현재까지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일단 11번을 놓고 가는데 인기 마필인 3번마 매니파크와 7번마 큐피드파크는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7번마 헬로비너스, 9번마 빅토리타운, 1번마 스마트레이디, 또 외곽의 11번 파티 컨셉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이번 1경주는 의도적으로 좀 고배당을 노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일단 선행마가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 아닙니까? 자칫 선두권이 경합으로 치열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7번마 헬로비너스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뭐 강하게 찍어 먹었어요. 3월 26일 날 22.5배 현장 추천 경주로 배팅강도 올려서 조져 먹었고요. 또 2월 17일 경주에서도 그때 당시 커밍 어게인이라는 마필의 승부지를 아주 강력하게 강민이 확인을 해드리면서 헬로비너스, 케안탄생, 바론레스 3마리 딱 3마리로 압축 막건을 때렸는데 나란히 1, 2, 3차기 들어와 버렸죠. 1, 2, 3, 4차기 36.7배 2월 달에 36.7배 직전에 22.5배를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닙니까? 최근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이게 또 인기마로 팔려요. 그리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선두권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도 좋습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났고요. 또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포진되다 보니까 자칫 서두르면은 페이스가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인기마가 되겠고 9번마 빅토리 브라운은 홀랜드 30조 마방의 승부기수잖아요. 이 홀랜드를 불러서 태웠다. 이거는 뭐 이빠이 조지는 그런 상황이고 3월 17일 날 강민이 이걸 대가리로 놓고 13배짜리를 때려 먹었어요. 조져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력 입상을 성공했어요. 하지만 직전에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강민이 꺾었죠. 왜? 3월 17일 경주에 대가리 세워놓고 때려먹긴 했는데 그때 편성이 너무나 약했다는 거죠. 앞말들만 뛰는 경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직전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강민이 좀 꺾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오늘도 안말 경주를 노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마 빅토리 브라운은 당일 배당판에 상당히 바람이 불겠고 뭐 대단한 데는 강공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직전 경주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말이 하나 있죠. 바로 5번마 금태입니다. 금태. 야, 이거 생각하니까 진짜 또 뚜껑 열라 그러네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이게 금태가 인기 9위였습니까? 인기 9위였던 금태를 놓고 비카호프 그리고 또 인기 8위였던 육룡이 약 딱 두 방으로 가져간 거죠. 금태 놓고 비카호프 육룡이 6번 놓고 5번 10번을 승부 마컨으로 때렸어요. 직전 경주에. 야, 근데 이게 금태가 3차게 오면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경주 아닙니까? 그냥 세 마리 그냥 복조만 돌렸어도 그냥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금태가 들어왔어야 제대로 한구라를 때려먹는 인기 9위였던 말을 충마로 가져갔었는데 참 많이 아쉬웠죠. 자, 다시 한번 강미다. 이 강미는 이 금태라는 마필이 무조건 더 뛴다고 봐요. 오늘은 서둘러서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마 금태가 오늘은 인기도에서 한 6, 7위권?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번 금태를 다시 한번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일단 1번마 스마트 레이디는 직전에 외곽 게이트 조건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오늘은 안쪽 게이트로 원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관심권 가고요. 외곽에는 11번마 파티 컨셉이 직전에 출전 공백이 17주 길어지면서 대충 걸음을 아껴뒀던 마필이긴 한데 이게 이번엔 현장에서 어떤 의지를 보일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게이트가 외곽 조건은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데뷔 초에 3연속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파티 컨셉까지도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5번마 금태 직전에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또 직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죠. 금태. 그러니까 2월 3일 경주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금태는 다시 한번 실전 막건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이고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1번마 잠룡, 2번마 보라존, 3번마 다운마리, 7번 베스테이커, 또 6번 플라이윙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 텐데요. 거의 1번, 2번, 3번 이 세 마필 안에서 배당판이 세 마리 깜빡이 빨갱이로 팔릴 편성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6번, 7번은 뭐 오두 마번용으로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만 자력으로 뭘 해볼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죠. 이미 뭐 한계를 보인 전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 세 마리가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1번마 잠룡은요. 야, 이게 지금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데뷔 초에는 마방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작년 3월 달에 이게 편골절 수술을 했죠. 편골절 수술을 하고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최근 경주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데 일단 1번 게이트는 잘 뽑았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말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2번마 보라조는 직전 경주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짭짤한 중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이것도 계속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때 한번 널널하게 대가리를 치고 그 뒤로 계속 상승세예요. 또 적정거리 1200이고 안쪽 게이트 뽑았고요. 이거 뭐 거의 뭐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는 분위기가 될 것 같으네요. 3번마 다운마리는요. 이게 문제가 이제 다운마리인데 이 다운마리가 여기서는 대하시는 가장 빠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도 선행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만 3번마 다운마리야말로 이마필이야말로 좀 선행에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다운마리가 이 데뷔 초에 그러니까 작년 가을인가에
이게 데뷔전이죠. 작년 10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데뷔전에서 실격을 당했어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11월 25일 날 선행을 하고 주행 재검 때 여유를 보였고, 또 12월 달에 선행하고 우승, 1월 달에 선행하고 우승. 직전에는 뭐 스포츠 서울배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이 3번과 다음 마리는 선행이 전부잖아요. 요게 선두권의 경합을 좀 치열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 세 마리가 기본적으로 앞선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칫 경합성 전개가 풀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부지리로 외곽 있는 뭐 배트테이커나 플라이윙도 그 대한마권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강민이 여기서 실전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4번마 웰빙 스토리거든요. 직전에는 뭐 후미권에서 바닥에서 시작해서 바닥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여준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2월 19일 경주를 보니까 그 편성 자체가 만만치가 않았던 편성이었거든요. 근데 3차까지 왔는데 머니트랙, 청담불패 이런 마필들이 여기 나오면은 분명히 인기마로 팔릴 사이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웰빙 스토리가 3차까지 왔는데 조금만 경주거리가 길었으면은 한번 해볼만 했다. 청담불패 정도는 어떻게 좀 이겨볼 수 있는 그런 탄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웰빙 스토리는 지금 거의 안 팔리는 그런 분위기지만 4번 웰빙 스토리를 좀 배당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사놓고 1번, 2번, 3번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배당이 될 것 같아요. 사놓고 1번, 2번, 3번. 어쨌거나 4번 웰빙 스토리는 오늘은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겠다. 4번 웰빙 스토리를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5월 7일 부산 중계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7번마 레드 사이렌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14.4배 딱 두 방이었죠. 딱 두 방 압축 막건 때려 먹었고, 2월 24일 날도 충마로 놓고 26.8배짜리를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마필입니다. 자, 오늘은 순군전이고 1600m 첫거리 도전이 변수가 되겠고요. 9번마 한올누리도 순군전인데 지금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겠네요. 보니까 7번 레드사이렌, 9번 한올누리, 10번 다르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거고, 그 다음 순으로 11번 낸스퀸이나 또 3번마 바로가 이런 마필들이 팔릴 텐데,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 9번마 한올누리는 여기 이 마필은 굉장히 센 말로 봅니다. 뭐 직전 경주 강민이 뭐 세게 추천드려서 그런 게 아니고,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돼요. 이거는요. 그동안 뛰는 경주 내용을 복기를 해보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무식하게 뜁니다. 직전 경주도 선행마 외곽에 딱 붙여놓고 모래를 안 맞으니까 14마신 압승을 거뒀거든요. 오늘은 안쪽에 발빠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9번 한올누리가 선행 내지는 선입, 모래만 안 맞으면 1600 경주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마필의 뭐 혈통적 기대치라든가 또 마체 더블이라든가 주법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9번 한올누리 이건 승군전이라도 또 놓고 갑니다. 이거는 10번마 다르마 역시 직전에 강민이 대가리 놓고 2배짜리 단통 막건 그냥 인정하고 적중했어요. 왜냐하면 편성이 너무나 약했거든요. 상대 마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정을 했는데 오늘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고 일단 앞서는 안 되죠.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래서 승군전을 치는 마필 중에 9번마 한올누리를 세게 보고요. 후차권에서 7번, 10번 이것도 많이 팔리겠습니다만 11번 낸스퀸이 그동안 뛰었던 편성만 놓고 보면 그래도 가장 센 놈들하고 뛰었거든요. 3월달 경주에서는 경남신문배 안말 경주긴 했습니다만은 대상 경주에서 뛰었고, 직전 경주 1600m 진짜 강한 편성 아니었습니까? 그 막강한 편성, 그 차세대, 뭐 또 그 디바인킹, 퍼스선 이런 구미인데 그 구미가 약한 구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9번만 한올누리를 놓고 후차권을 찾는 경주인데, 후차권에서 11번 낸스킨이 좀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이면 이건 배당같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9번, 11번, 9번, 11번, 9번, 11번은 일단 기본 막건입니다. 9번, 11번 기본 막건 가져가시고 9번 놓고 7번이나 10번 중에 현장 분위기를 보면서 받치는 막건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전력 편차 크지 않은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가능성 있는 마필은 한 5마리 정도로 보여집니다. 3번마 골드 스타일스, 5번마 라운매직, 6번마 태양의 후예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7번마 골드 세븐이랄지 또 8번마 최고 잘 나가랄지 이런 놈들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을 텐데요. 3번마 골드스타 힐스라는 마필은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뭐 10.3배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고요. 또 2월 5일 경주에서도 5.4배, 1월 8일 경주에서도 13.8배 딱 두 방 압축 막건 찍어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닙니까? 특히 2월 5일 경주를 보면 1300을 떴을 때에 1번 게이트에서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선행을 나서고요. 결승선 전방 한 150m 정도부터는 그냥 붙들고만 들어가요. 능력 검사를 치르듯이. 워낙 여유가 많았는데 그때 또 과태금 10만원을 먹었어요. 왜냐면 후검량 위방. 그러니까 700g을 더 달고 뛴 거예요. 50.700g을 뛴 거죠. 그러니까 50.700g을 달고 뛴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등을 더 늘고 뛰었음에도 그 정도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기도 강민이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했어요. 다만 이마필이 그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때 뛰는 내용을 보니까 발주가 늦었어요. 스타트가 늦으니까 그냥 뒤에서 삽질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 악벽이 아직도 고쳐지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도 13배를 때려 먹었을 때 외곽선입, 모래를 최대한 안 맞는 외곽선입으로 입상을 했던 내용이고 또 최근 2번의 경기에서는 3번의 경기는 선행이고요. 그러니까 3월 5일 날은 뭐 어차피 안 되는 거고 2월 달, 4월 달은 선행이고요.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데 여기서 과연 이게 모래를 안 맞는 외곽 선입이나 선행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 상황은 좀 전개 상황의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라운 매직이라는 마필은 2월 18일 경주 강민이 20.3배였죠. 그때 유비커터스라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라운 뮤직에 20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는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5번마 라운 매직은 굳이 뭐 선행이 아니라도 선행을 하면 더 뛰지만 선행이 아니라도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5kg나 늘어났다는 거. 6번마 태영의 후예가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는데요. 직전에도 완전 뭐 999 폭탄을 터뜨릴 뻔했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태양의 후예라는 마필이 제가 이거 직전 경주 3차까지 오는 걸 보고 뒷골을 때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원래 51조에 있단 말이에요. 51조에 예전에 김호 조교사 마방에 그때 당시에 이게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전 경주 깜깜이로 쏴먹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봅니다. 강민은요. 그래서 6번마 태양의 후예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7번마 골드세븐이 1월 7일 경주에서 2착 싸움을 이겨내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착차는 뭐 목차, 반마시차, 코차 착차는 크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2착을 지켜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근성마로는 관심권으로 봅니다. 뭐 8번, 9번 이런 것들은 뭐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건 뭐 자력 승부는 안 되는 말들로 보여지고요. 1번마 카이전 포스도 한동안 제가 실점 고배당으로 좀 째려봤던 마필인데 이제는 포기입니다. 포기.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가리를 어떤 놈을 세워놓고 가느냐인데 3번 골드스타일스는 모래에 대한 악벽이 있고 라운 매직은 부담정이 들었고 반면에 6번은 태양의 후예가 직전에 깜짝 3착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데뷔초 51조에 있을 때부터 내용이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6번은 태양의 후예를 좀 더 안정적으로 봅니다. 6번 놓고 3번, 5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야죠. 6 놓고 3번, 5번 그리고 7번 골드7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보면서 6번만 태양의 후예, 6번 태양의 후예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9번마 무적의 삼손, 1번마 스위치, 11번마 아데레봄, 12번마 영광의 헌터,
뭐 더 나가서는 4번마 BK파크라든가 또 7번마 온리블루라는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이에요. 1번마 스위치는 1번 게이트를 일단 잘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모래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맞으면 뒤로 쳐졌다가 누칩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오늘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뛸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직전에 입상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인기마로 팔리면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9번마 무적의 삼손이 지금 선행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9번마 무적의 삼손이 다시 한번 여기선 선행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직전 경주 이 초반 기록이 1800에서 13초 4가 나왔거든요. 13초 4, 1800 스타트 기록이 13초 4다. 이거는 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록으로 판단되는데 뭔가 좀 기록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게 지금 선행은 9번마 무적의 삼손 요거는 일단 앞장 승부가 가능한 조건인데 편안하게 앞선을 더 뛰는 전력으로 보여지죠. 11번마 아데레봄은 야 이건 제가 직전 경주 또 3월 3일 경주 또 2월 10일 경주 인기바로 팔렸을 때 계속 인정을 했어요. 야 근데 걸음이 안 되더라고요.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걸음이 없는데 1300이 적정거리라고는 보여져요. 그럼 뭐 하만식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빠이는 강승부는 맞죠. 뭐 아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것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강민 재밌게 보는 마필이 외곽의 12번마 영광의 헌터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작년 가을에 강대가리로 팔렸을 때 보렐리 기수가 이거를 빼쳐먹었죠. 그러면서 면허정지 12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네 나라로 짐 싸서 갔어요. 그 마필이 바로 영광의 헌터 아닙니까? 그 영광의 헌터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도 그랬고 보렐리가 탔을 때도 그랬고 모래에 대한 정말 안 좋은 모래 반응이 안 좋은 마필.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쫓아가지 못하고 쳐져요. 계속 바닥까지. 그럼 모래 압력이 굉장히 심한 말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니까 그 모래 압력이 완전하게 좋아졌어요. 특히 직전 경주는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불구하고 3차까지 왔는데 끝걸음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줄어든 1300 경주거리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고 또 작년에 그 보렐리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게 마방을 이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방을 이적을 한 이후에 3월 17일 경주에서 강공의지 분명하게 보였던 그런 내용이고 직전 경주도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강공입니다. 그래서 12번 영광의 헌터를 여기서는 좀 더 재밌게 봅니다. 12번 영광의 헌터가 차라리 외곽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여지죠.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좀 더 서두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12번 영광의 헌터를 좀 강하게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차권에서는 1번, 9번, 11번 그리고 7번 온리블루. 후차권은 좀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한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12번 영광의 헌터, 12번 영광의 헌터를 가장 좀 재미있게 공략하는 관심 마필이 되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9,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 편성입니다. 2번마 빅토리오가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죠. 순군전이지만은 1400 늘어난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상승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2번 빅토리오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 후차권에서 6번마 희망포인트와 8번마 초원볼트가 대끼리 준대끼리 그 다음에 뭐 7번마 평촌라이언이나 또 벨라로라라든가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 수 있는데요. 2번마 빅토리오는 여기선 인정을 하고 갑니다. 강민이 직전 경주도 뭐 저배당 1.8배였습니다만 그냥 단통 받치는 막건 없이 단통으로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빅토리오의 최대 단점이 모래에 대한 악벽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쫓아가지 못합니다. 모래를 맞으면 뒤로 확 쳐졌다가 마지막 끝걸음을 계속 남겼잖아요. 작년도 12월 24일 날 그때 2세 육성심사 합격마 그 막강 편성에서도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월달 1월 21일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놓고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3월 5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대가리로 의심하지 않았고 직전 경주도 뭐 단통 막건 인정을 했어요. 모래를 맞으면 쳐져요. 그럼에도 날라옵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요. 결선 전방에서 뭐 뻗어나가는 걸음발이 뭐 장난이 대차로 그냥 널널하게 아주 그냥 압승을 거두는
막강한 능력을 보였는데 오늘 선행이에요. 2번마 빅토리오가 여기서 선행입니다. 상대 선행마가 7번 평천 라이언이나 고바마 송암스타 있는데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2번마 빅토리오가 매선에서 바로 압박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번마 빅토리오는 여기서 무조건 인정합니다. 이거는 뭐 꺾을 수 없어요. 승군전이라도 또 됩니다. 이거는 2번 빅토리 인정하고 후착을 찾는데 문제는 후착권에서 6번마 희망 포인트 이게 1300은 정말 잘 돼요. 딱 1300까지만. 12월 달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무조건 꺾었잖아요. 1700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말로 보고 꺾으면서 그때의 46.7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300에서 계속 실점 맞고 노리고 있는데 오늘도 1300 메타 노리고 나오고 있고요. 8번마 초원 볼트는 직전에 마지막 끝걸음 결정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코 차이 접전이니까 거의 뭐 대등한 걸음발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이 뛰었던 마필이 그 로켓킨인데요. 로켓킨이 그 지난주 월말 경마에서 또 깨지긴 했죠. 그런데 그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되죠. 그래서 8번마 초원 볼트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고배당마로서는 4번마 볼트 샤인을 강민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볼트 샤인이 작년 이맘때쯤 작년 5월 달에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그때 더블 J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렸죠. 그러면서 그 297.5배 300배 되는 배당을 추천 경주로 적중했다는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데 최근 경주에서는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노리지 않고 계속 꺾었어요. 1700, 1200, 1400, 1800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마필의 특징은 딱 1300까지만 잘 뛰어요. 1300은 정말 잘 뛰는데 늘어난 경주거리 안 되고요. 또 거리가 줄면은 또 초반 페이스가 빠르면 안 되고 1300이 딱 적정거리라고 강민은 판단하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1300이 나왔어요. 예전에 이게 작년 5월 달에 300배, 295배의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그때 경주거리가 1300이었거든요. 그래서 4번 볼트샤인까지는 여기서는 조금 좀 관심권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인정을 하는데 후차권에서 배당은 4번 볼트샤인, 6번 희망 포인트, 8번 초원 볼트. 2 놓고 6번, 8번은 배당이 뭐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일 배당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배당 가치 있는 놈은 4번마 볼트샤인이다. 요거는 1300에서 되는 말이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5월 7일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 9번마 우주스타, 그리고 3번마 모닝바람새, 2번마 원희레이스가 3마리가 거의 뭐 비슷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7번마 우승최고가 그 대한막건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번, 3번, 7번, 9번 4마리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는 거예요. 4마리를 다 가져가서는 사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현장에서 약하게 보는 마필 또 놓고 갈 마필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요. 9번은 우주스타가 승군전이지만 최근 2번의 경주 보여준 액면이 있어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릴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1400 첫거리 도전인데 물론 쫓아가도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첫거리를 쫓아가는 거랑 또 선행을 나서고 직전에 한 바퀴 돌았던 거랑은 분명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7번마 우승최고는 강민의 관리마필입니다. 작년에 참 좋은 기억이 있죠. 이 우승최고를 그때 인기 순위가 거의 뭐 바닥이었을 텐데 우승 최고를 이거는 무조건 온다. 선두권이 뭉개지면 무조건 온다라고 아주 확신했기 때문에 우승 최고를 놓고 그때 그 포스타죠. 포스타의 승부 막건을 때려가지고 430배 435.9배 정확한 배당이 435.9배를 435.9배를 주력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마필이죠. 그 뒤로 계속해서 좀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데 오늘은 앞선이 좀 빡빡해요. 그래서 7번 우승 최고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막판 추입이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2번마 원희레이스가 직전 경주에서 그 게이트 안에서 막 요동을 막 치다가 늑발을 해버렸죠.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괜히 2억 원짜리 말이 아니잖아요. 2억 원이면 지금 뭐 본전이 뭡니까? 반 본전도 못 뽑았겠네. 2번마 원희레이스는 아껴둘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는 거고, 3번마 모닝바람새가 전개 상황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여지죠. 선입도 되고 선행도 되고. 어쨌거나 3번이 가장 좋네요. 3번 놓고 2번, 7번, 9번 우주스타는 뭐 깜빡이로 팔리면 사실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어쨌거나 3번, 2번, 7번 이 세 마리를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해 보이는 편성입니다만은 강축이 없는 혼전 편성, 난타전 돼 있습니다.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편성이에요. 1번마 천지공사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고요. 아마도 당일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이게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어도 강민이 세게 읽어주질 않았습니다. 이런 좀 불안한 맛빌들을 뒤로 돌려놓고 때렸기 때문에 프라이빗 파크 놓고 과천 언더에 88.7배 승부 막건으로 조져먹을 수 있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1번마 천지공사는요, 선두권이 뭉개지면 더 뛰는 맛빌이에요. 물론 3월 4일 경주 그렇게 뛰면 또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닙니다. 1번마 천지공사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 텐데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3번마 조계산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전적을 한번 볼까요? 32전 빵승 2착 2회입니다. 3착 9회. 항상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은 뛰는데 그 이상의 걸음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인기마라는 거죠. 그래서 3번마 조계산 같은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면 이거는 터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3번마 조계산도 충막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마 루나챔프가 안쪽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뽑아 나설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게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리는데, 1700은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자력 버티기 장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전개 상황으로 2번마 루나챔프 같은 것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8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요, 확신이 있어요. 안 빠지는 대가리에 대한 확신. 인기도에서는 한 4위권, 5위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놓고 갑니다. 확실하게 안 빠지는 충마 있어요. 그거 놓고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도 배팅권으로 가져갑니다만은 그 외에 전개 상황의 변수가 분명 생길 수 있거든요. 복대복 폭탄 배당 막건까지도 가능하다. 9마리가 뛴다고 해서 배당이 안 터지는 게 아니에요. 자주자주 느끼시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단촐한 편성에서 안 되는 마필에게 인기가 집중되면 그래서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요, 안 빠지는 충마 확신이 있어요.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강하게 노리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200m 마령 경주입니다. 부산 일법의 대상 경주입니다. 서울 부산 통합으로 펼쳐지는 경주인데요. 서울에서 내려간 말은 7번마 스머큰조, 그리고 12번 내사란 담양 두 마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 되는 말만 그냥 형식을 구색을 마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고요. 부산 마필들 간의 잔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의 인기 1위가 10번마 마천볼트, 그리고 2번마 트리플5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 그 다음 순으로는 2번마 페르드 포무라이라든가 또 6번마 석세스 스토리라든가 또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물론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 다들 한두 가지씩 노려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1200이기 때문에 페르도 포모로이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 1200 정말 유리한 조건이고, 또 10번마 마천 볼트는 지금 뭐 전적 표에는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9월 달이었죠. 그 코리안 스프린트 그 G1 경주, 그 정말 막강한 외산 그 일본 애들이 와서 뛰었던 그 경주에서 마천 볼트가 유일하게 2착을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의 그 자존심을 세워줬던 그 마필 아닙니까? 1200에서 정말 강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0번 마천 볼트가 아마 배당팔에 인기 1위 팔릴 거고, 6번만 석세스 스토리도 이것도 뭐 벌말꿈과 지금 동일 마주 출전인데, 이것도 뭐 되든 안 되든 선행 출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강민이 조금 좀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 11번마 킹 오브 에이스 강민 이마피를 제가 직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랑프리감이다. 그랑프리감이다. 이건 능력마다라고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킹 오브 에이스가 데뷔 이후에 지금 3전 3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뭐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그런 마필인데, 이게 지금 직전에 3군 경주를 뛰고 2군으로 승군을 했죠. 승군을 하면서 바로 지금 점핑 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직전 데뷔하면 3군마가 지금 1군 무대를 바로 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킹 오브 에이스를 좀 세게 읽어주는 이유는, 일단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요. 이번 경주가 마령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3세 마필은 55, 또 4세 이상은 58이거든요. 거기에 암말들은 2kg를 부담정을 빼주게 됐어요. 그런데 킹 오브 에이스가 순말이지만 3세거든요. 그러니까 55kg의 부담 중량은 상대적으로 정말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11번 킹 오브 에이스가 여기서는 봐야 돼요. 뭐 트리플 파이브 같은 경우 직전에 대비해서 7kg가 부담 중이 늘어난 조건이고, 마천 볼트는 58이면 여전히 좀 무거운 부담 중량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에 비해서는 11번 킹 오브 에이스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11번을 강민은 놓고 갈 생각입니다. 당연히 뭐 현장 변수를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11번 킹 오브 에이스는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봅니다. 11번 킹 오브 에이스를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산만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8번마 건픽강자가 머리로 팔릴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고, 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픽강자가 여기서는 머리로 팔리는 상황인데, 작년 12월 달에 12월 17일 날 강민이골 승부지 대가리 넣고 46.7배 승부 막건을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 작년 이맘때쯤까지만 하더라도 이 건핍 강자가 발주 압력이 굉장히 심했어요. 발주 고착 압력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거세를 하고 거세한 이후에 계속해서 적정거리 1700을 노리고 나오면서 최근에 선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1400 경주 거리라는 겁니다. 건핍 강자가 발주 대시가 느려요. 거세냈습니다만 발주가 빠르진 않습니다. 중간에 농땡이 끼를 제어하면서 무빙을 해서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1400 무빙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8번마 건핍 강자가 인기 1위로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만 강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에 정말 노려야 되는 마필, 반드시 노려야 되는 마필이 있어요. 계속해서 강민이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 최근에 얼레벌이 인기마로 팔렸어도 승부 없다, 이번에는 아니다, 꺾자, 다음에 노리자 했던 말이 있죠. 강민의 관리 마필.
강민의 음성 정보를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놈인지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1400이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왔어요. 강민의 관리 마필 놓고 갑니다. 그냥 거저 왔다 싶은 강민의 관리 마필을 놓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8번마 건픽 강자는 강민의 승부 막건에 없습니다.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대복 막건을 강하게 노리면서 이번 구경주에서 두둑한 배당으로 한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중계 6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강민이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일 배당판에 강축으로 팔린 마필이 2번마 아이스마린이거든요. 직전에 케이러컵 마일 대상경주를 떴고, 또 3월 달에는 경남신문배 대상경주 우승을 했어요. 안말 경주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대상경주 우승을 했다는 그 타이틀이 당일 배당판에 상당한 바람을 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담 중량까지 지금 52로 떨어졌습니다. 직전에는 마령 경주였기 때문에, 별정 마령 경주였기 때문에 55, 순말은 57, 안말은 55 동일 부담 중량을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핸디캡 52의 조건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안쪽 게이트까지 잘 뽑았어요. 그래서 2번마 아이스마린이 배당판에 올머리 강축마로 팔 텐데, 강민이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아이스마린 때문이에요. 모든 조건은 다 완벽하게 좋아요. 다만 한 가지 딱 마음에 걸리는 게 거리 적성이에요. 직전에 케이러컵 마일 상대들 강했고 선행을 못 갔다 하지만은 끝걸음은 빌빌했거든요. 사실 이게 거리 적성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코너가 4번 꺾이는 걸 지금 처음 뛰잖아요. 그리고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끝걸음이 많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강축으로 팔리고 부러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대상경주 우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안말 대상경주였다는 거죠. 3월달 경주가. 그러니까 2번마 아이스마리는 조건 자체는 좋은데 뭔가 좀 검증이 필요한 그런 인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축으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번마 아이스마리를 축마로 놓고 할 생각은 강민은 없습니다. 9번마 라이징 브라보가 일단 출전 주기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부분이 직전보다 분명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마 프라이빗 댄서를 강민은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결코 아니죠. 순군전의 상대, 이번 경주도 역시 상대들이 강하지만 직전 경주 편성도 3군 치고는 정말 최강의 편성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3월 26일 경주에서 공백기가 길어졌어요. 원래는 이게 30조에 있던 마필인데 4조로 마방을 옮기면서 공백이 길어졌고, 그리고 3월 26일 복귀전에서 의지 자체가 없었는데 7등인가 왔죠? 7등으로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봤을 때 착차는 크지 않았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프라이빗 댄서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제 하에는 무조건 더 뜁니다. 근데 오늘은 선행 승부도 된다고 보고요. 선행이 아니라도 외곽 선입 일찍 붙여갈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어차피 선행은 2번 아이스마린이나 또 신세계 강자도 예전에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던 마필인데요. 요것도 조심해야 되겠네 보니까. 어쨌거나 7번 프라이빗 댄서는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 배당만은 7번마 프라이빗 댄서를 강민은 좀 발전 기대치 높은 마필로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6경주는 좀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2번마 아이스마린이 강축으로 팔리는 상황은 강민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쉽게 보면 인기마 접전처럼 보일 수 있는 경주예요. 5번마 신바와 7번마 슈퍼코만도, 또 안쪽에 3번마 안양타이거,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고, 그 다음 순으로는 6번마 파워비술이랄지, 또 12번 레디칸이랄지, 또 7번 가이스타트, 뭐 이런 마필들, 또 1번마 퍼펙트 샤인까지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혼전 편성입니다. 5번마 신바가요, 페로비치가 제한장이 올라왔는데 5번마 신바를 강축마로 인정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번에는 배팅권에 무조건 가져가기는 해야 돼요. 직전 경주에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이 빅마운틴 강력한 대가를 세워놓고 백산의 주력 승부 막건을 이빠이 조져 먹었던 승부 경주였습니다. 그 승부 경주에서 그 신바가 깜빡이로 팔렸죠. 그때 당시 후리바람과 신바가 깜빡이 저배당으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어요. 책임지고 삭제. 깜빡이로 팔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꺾었던 마필이 신바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마필들은 동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질 않아요. 얼핏 보면은 안 된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안 간 겁니다. 안 간 거예요. 제대로 승부가 걸려 있으면 거기서 왜 쓸데없이 외곽을 틀어 나옵니까? 안 간 거예요. 강민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불안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안한 인기말을 꺾었기 때문에 47배의 고배당을 적중할 수가 있었죠. 자, 오늘은 이렇다 할 강적이 없고요. 또 페로비치가 제한적이 올라왔기 때문에 5번마 신바가 배당팔에 머리를 팔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꺾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도 없어요. 강민이 이 실전 배팅에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편성에서 지금 뭐 이렇다 할 말이 없어요. 이렇다 할 도전마가 없다 보니까 얼레벌레 팔리는 놈들이 많아요. 안 되는 놈들이 배당팔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경주에 그런 놈들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강민은. 그리고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강민이 제대로 노리는 그동안 계속 뭐 팔리든지 말든지 꺾었던 마필이고 또 현장 의지에 따라서 제가 뭐 인기바로 팔렸어도 좀 정확한 내용으로 꺾어들었던 지워들었던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엔 놓고 사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크게 대박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중배당 그리고 중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압축 승부 막건을 강하게 때려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확실하게 챙겨 먹는 승부 경주로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2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1위 마지막 레이스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군 마필들 치고는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하죠. 지금 좀 약한 애들만 모아놓은 편성입니다. 레이팅이 100점 이하, 100점 이하의 1군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 와중에 1번마 베스트가이 그리고 직전에 같이 떴던 또 12번 썬버스터나 8번마 테마 등극이나 1번, 8번, 12번 이 세 마리가 그 중에서 인기바로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이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은 1번, 8번, 12번 깜빡이로 팔리는 이 세 마필 중에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깜빡이로 팔리는 세 마필 중에 두 마리는 웬만하면은 삭제 처리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직전 경주 뛰었던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번 경주 장담할 수 없는 이번에는 지워야 되는 인기마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인기 마필들 중에서 이번에는 무조건 놓고 사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강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가 레이팅이 100점 이하라는 거예요. 약한 편성입니다. 직전에 강한 편성에서 놀았던 말, 그래서 못 들어왔던 말을 이번 경주는 당연히 대가리로 놓고 사야 되는 게 마지막 경주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1400 경주 거리라는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복대복 맞건 이변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공교롭게도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처럼 1호 경마도 마지막 레이스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막건입니다. 확실하게 먹고 가자는 거예요. 마지막 경주는 확실하게 먹자. 자,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 경주로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5월 7일 일요경마 U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